2004년 이후 남미에서 앞다퉈 좌파 정부가 수립된 현상을 분홍 물결, 핑크 타이드라고 합니다. 공산주의 물결을 의미하는 레드 타이드와 구별해서 쓰는 용어인데요. 볼리비아도 2006년 모랄레스 대통령의 당선으로 핑크 타이드에 동참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남미에서는 우파 정부가 들어섰다가 일부는 다시 좌파로 바뀌거나 대통령 퇴진 압력이 커지는 등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14년 집권으로 좌파 독재 비판을 받던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이 결국 권좌에서 내려와 멕시코로 망명했습니다. 알수록 볼수록 더 넓은 세계, 오늘은 원주민 비율이 남미에서 가장 높은 나라 볼리비아로 가보겠습니다. 임수진 대구 가톨릭대 중남미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교수님, 우리 볼리비아 하면 많이 들어본 나라이긴 해요. 근데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자신 있게 답변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어떤 나라인가요? 네, 볼리비아 하면은 우리에게는 이제 우유니 소금 사막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근데 그 일대에 이제 매장된 리튬이 세계 최고로 많이 매장되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는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죠. 네, 원래는 바다가 있었는데요. 태평양 쪽으로 나가는 출구가 있기는 했는데 칠레와의 전쟁에서 뺏겨서 지금은 이제 내륙 국가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원주민이 한 60%, 전체 인구의 60%가 넘고요. 네, 그리고 1인당 그 GDP를 보면은 3,500달러. 그러면은 중남미에서는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중남미에서도 낮은 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모랄레스 대통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그는 어떤 인물이었나요? 네, 모랄레스 대통령은 원주민이었고요. 아이마라 부족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원주민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저희에게 좀 굉장히 낯선데 그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중남미에서는 피부 색에 따라서 그러니까 과거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백인 기득권층과 그리고 이제 원주민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원주민 출신으로서 첫 대통령이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 그 코카 잎을 그 재배하던 그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청년 시절에는 그 코카 잎 재배 그 농민들을 이끌었고요. 또 원주민 단체를 이끌음으로 해서 상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1997년에 이제 처음으로 의회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2005년에는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2005년에 당선된 건가요? 네, 2005년에 당선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취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에 이제 취임을 했군요. 그러면 그 전에는 좀 볼리비아 정치가 어땠습니까? 볼리비아가 그 민주화된 것이 1982년입니다. 그 전에도 상당히 불안했지만 82년 민주화되고 나서도 쿠데타는 없었지만 굉장히 전국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정당 난립 사태가 있었고요. 그래서 1997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정당이 10개의 정당이 모여서 연립정부를 구성했다고 하니까 그만큼 이제 정치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고 대통령과 의회가 국민들로부터 얼만큼 신임을 받지 못했는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모랄레스 대통령이 상당히 인기가 좋았던 대통령으로 기억을 하는데 어떤 성과를 냈던 건가요? 네, 대통령 취임 후에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원내 과반 의석을 집권 여당이 확보를 하면서 정치적으로 안정을 이루었었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이제 국가 기관 산업을 다 이제 국유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입으로 인해서 이제 재분배를 다시 이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또 빈곤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그런 기여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연간 4% 정도, 그러니까 집권 내내 연간 4% 정도의 경제 성장을 꾸준히 이루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경제적으로도 기여를 크게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민 대통령이라는 장점도 좀 살렸던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원주민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원주민들이 그 모랄레스 집권 이전에는 거의 정치 활동에서 배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치 참여를 위해서 일단은 나라 이름도 국가명이 이제 볼리비아 다민족 공화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주민의 인권을 국가명예까지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은 그 좋은 정책은 그 원주민 의석 할당제입니다. 그래서 상하원의 원주민들이 최소한 7석은 차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 지금은 이제 상하원 합쳐서 원주민이 약 30% 정도. 꽤 많네요.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사퇴하게 된 계기가 대선 부정 의혹이었잖아요. 이 내용 잠시 뒤에 얘기를 나눠볼 텐데 이번이 4선 도전이었던 건데 이게 가능했던 건가요? 계속 개헌을 했던 건가요?
네, 볼리비아의 경우에는 단임제였습니다. 단임제요? 네, 단임제였는데 중남미 국가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독재가 이제 심각했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연임 불가 국가가 많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볼리비아도 단임 국가였다가 처음에는 개헌을 해서 이제 연임이 가능하게 됐었고요. 이제 다시 출마를 이제 하려고 이제 하다 보니 연임이 1회 한해서만 연임이 가능했었거든요. 이것을 다시 헌법재판소에 이제 문의를 해서 헌법재판소에 내렸던 판결이 무엇이냐면 연임 개헌 한 해, 그러니까 그 이전의 임기는 임기로 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제 3선이 가능했고 이제 또 이제 4선을 위해서 이제 다시 이제 개헌을 하려고 했는데 이걸 국민투표에 붙였는데 국민투표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이 이제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넣어서 결국은 4선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대선 결과는? 대선 공식 결과는? 네, 이게 바로 이제 이 부분인데 대선 개표가 83%에서 멈췄다가 이제 다시 개표를 하루 지나서 다시 개표를 했죠. 이제 거기서 이제 부정이 있었다. 개표를 하루 멈췄다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까? 공식적으로는 특별하게 말은 안 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이게 미주기구에서는 이제 부정이 있었다라고 지고 있었나 보죠, 80%.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결선 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결선 투표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1위와 2위가 10% 이상 득표 차이를 보이거나 아니면 1위 후보가 2위보다 그러니까 40% 이상을 득표하면서 10% 득표 차이를 보이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10% 이내를 달리고 있다가 그런데 그 와중에 83%에서 개표가 멈췄었던 겁니다. 방금 지금 그래픽 보니까 3위가 정치현 후보예요. 한국인이 맞습니까? 네, 한국인이 맞습니다. 네, 12살에 이민을 갔다고 하고요. 정치 신인입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가 되면서 겨우 한 달 정도 선거운동을 했는데 처음에는 1%도 안 되던 지지율에서 이렇게 한 달 사이에 8.78%까지 올랐습니다. 대단하군요. 자, 그러면은 이 모랄레스도 부정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대선 부정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혀 부정이 없었다. 이것은 선거 결과는 정당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미주기구 OAS에서 이제 부정이 있었다라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부정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까? OAS가 이제 미주기구 35개국의 연합이기 때문에요. 그 점에 있어서는 재선거를 하라고 지금 결론을 내린 상황입니다. 어쨌든 모랄레스가 결국 사퇴를 하고 멕시코로 망명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멕시코로? 멕시코에서 먼저 제안을 했고요. 처음에 모랄레스는 주변국을 알아봤었던 것 같은데 주변국에서 다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멕시코로 가게 됐고요. 결정적으로 망명을 선택한 이유는 군경이 모랄레스가 그 명령을 했던 시위를 진압을 해라 하고 명령을 했던 것에 불복한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군과 경찰이 대통령에게 사퇴할 것을 공고를 했습니다. 이런 압박 때문에 이제 모랄레스는 이제 망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볼리비아가 쿠데타가 많기로 유명한 나라라면서요? 네, 1982년 민주화 이전에 쿠데타가 정말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게 군부의 사퇴 요구라는 제가 보도를 봤던 것 같은데 이것도 뭐 선의를 떠나서 쿠데타 아닙니까? 그렇죠. 군 최고 사령관이 대통령에게 사임을 요청을 했다, 권유를 했다라는 것이 그 참모로서 할 수 있는 뭐 그 정도의 그 얘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압박을 느꼈고 지금 과거와 같은 쿠데타가 지금 다시 일어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제 뭐 국민들 수준도 높아졌고 국제 사회가 그 용납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그러나 군이 사퇴 압박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사실상의 쿠데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이제 사퇴를 하면 헌법에 따른 승계 순위가 있을 텐데 지금 또 엉뚱한 사람이 임시 대통령을 자처했다고 해요. 그 헌법상으로는 이제 부통령, 상원의장, 하원의장 순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원 부의장 그것도 야당 의원이 본인이 하겠다고 해서 취임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취임하는 과정을 보면은요 여당 의원들이 아무도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대통령, 그러니까 전 대통령 모랄레스 대통령의 사임 절차가 그게 이제 의회 안에서 승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절차도 없이 취임을 했기 때문에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법적으로 누가 대통령인가 지금 굉장히 판단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군에서 인정해서 그런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군에서 인정을 했다라기보다는 일단 군 통수권이 지금 현재의 그 상원 부의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임시 대통령에게 이미 넘어갔습니다. 네,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그러나 이제 여당에서는 지금 아직도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갑자기 또 사퇴했다던 상원 의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네. 상원 의장이 그러니까 여당 소속인데 내가 대통령을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상당히 복잡하게 됐습니다. 혼란스럽네요. 어쨌든 이제 재선거가 치러져야 할 텐데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어제 상원 의장이 나타날 때만 해도 이게 가능할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단 그 임시 대통령과 그리고 여당이 재선거를 하는 데에서는 합의를 했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그 여당에서도 지금 모랄레스가 아닌 새 인물을 새 후보로 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90일 이내라는 말은 했거든요. 그러나 가능한 빨리 조속한 선거를 치르겠다라고는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지금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자, 임시 대통령은 우리로 치면 대통령 권한대행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자리를 두고도 이렇게 암투를 벌인다는 게 좀 의아합니다. 이제 과거 이제 다른 나라 경우도 있고요. 멕시코로 망명한 모랄레스가 다시 현실 정치에 복귀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제 생각은 지금 재선거 전에는 돌아오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쿠데타냐 쿠데타가 아니냐 지금 이 부분이 이제 명확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미주기구 OAS가 집권 여당인 그 사회민주주의 운동당을 지금 다시 선거 캠프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 정치를 다시 재개할 수 있을지 없을지의 여부는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근데 재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론이 다시 지지를 할까요? 지금 볼리비아의 경우에는 그 원주민이 많다고 이제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크게 그 사회 갈등이 백인 기득권층과 그다음에 원주민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에보 모랄레스는 원주민의 지지를 많이 받던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의 그 임시 대통령이 얼마나 잘할지, 네, 그리고 여당이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의 그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제가 외신 보도를 보니까 브라질 룰라 전 대통령이 뭐 다시 정치를 하는 것 같은 기사를 봤는데 현재 중남미 정치 지형은 어떤 겁니까? 작년 선거부터 보면은요, 특정한 이데올로기가 지배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선거 결과에 그 이데올로기가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파가, 그러니까 멕시코 같은 경우는 작년 선거에서 중도 좌파가 당선이 됐고요. 네. 그리고 브라질과 칠레에서는 우파 대통령이고요. 올해 선거에서는 10월인데 그 아르헨티나에서 좌파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뭐 중도 좌파가 더 많다거나 혹은 중도 좌파 쪽 혹은 우파가 더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알수록 볼수록 더 넓은 세계. 오늘은 볼리비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임수진 대구 가톨릭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